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치기 전에 꼭 한 번 더 암기하자. 이 정리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벼락치기 3번, 30분 벼락치기 1번 해서 제가 벼락치기 버전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리로 간단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모든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는 다 제가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또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세요. 제가 만든 정리 교재 거기 120페이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체크하셨다면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나씩 빠진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한 번 외웠던 것은 실수라도 틀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자, 이거는 제가 바로 정리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용 금지이지만 비의도적으로 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출 허용 한도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납, 분말일 때는 50, 20, 일반 화장품, 눈화장, 색조화장, 일반 35, 30, 10, 비소 10, 순 1, 안티몬 10, 카드뮴 5, 디옥산 100.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순은 1도 나오면 안 된다. 비소는 비소 두 글자죠. 비소. 그래서 10. 디옥산은 디옥산 세 글자.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외워봤는데 여러분들 나름의 외우는 방식을 통해서 이거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탄올 0.2, 물휴지 0.002%, 포르말데히드 기본은 2000이지만 물휴지는 20, 프탈레이트는 100 정도 해서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 한도 이거 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호기성 생균수 500, 그 다음에 물휴지, 진균, 세균 100, 기타 화장품 1000까지. 그래서 이거는 적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선다형으로 해서 적어놓고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불검출입니다. 절대로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내용량 기준 제품 3개에 97%, 3개에다가 다시 6개를 더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낸 게 97%를 넘어야지 내용량 기준에 부합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용어 해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안전용기, 포장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용기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 차광용기 이렇게 4가지 뜻을 여러분들 꼭 알고 넘어가시고 이게 만약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은 단답식으로 적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전용기는 만 5세 미만 어린이, 우리가 만 3세 영유아, 만 4세에서 13세, 만 13세는 어린이. 그죠? 이게 지금 법령이 따로 나와가지고 영유아 어린이와 그냥 4세에서 13세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안정성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도 좀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 5세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 그래서 안전용기 어떤 기준 있었잖아요. 우리 성인은 개봉하기 쉬우나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힘든 게 안전용기 포장인데 포장 대상 품목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포장 대상 품목. 자,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다면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 류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이하인 비에멀전타임 액상 제품 기억나시죠? 비에멀전타임 액상 제품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한 액상 제품.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일회용 제품, 용기 부분이 펌프
그리고 방아쇠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분무 제품은 예외로 한다. 뭐 압축 분무 제품, 에어로졸 제품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뭐 21센티스톡스, 탄화수소류 10% 그리고 뭐 메틸살리실레이트 5% 정도 등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사용기한 나옵니다. 자, 사용기한과 또 하나 더 있죠. 개봉 후 사용기간. 보통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정리 교재에도 사용기간이라고 안 하고 사용기한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이에요. 사용기간 헷갈리지 마시고,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이거를 우리가 사용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사용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1차 포장 중요하죠.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1차 포장까지 제조하는 영업의 형태를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제조업. 자,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우리가 뭐 비닐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상자를 한다든지 이런 2차 포장, 늘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2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자, 표시,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그림 등을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광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화장품, 뭐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광고라고 하죠. 자,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 전부 1차, 2차 포장 다 포함해서 또는 1차 포장까지 제조하는 영업을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자, 화장품의 품질, 안전 등을 관리, 유통, 판매 하면서 수입하기도 하고 또 수입 대행형, 거래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책임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법,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법, 또 이 용어들도 다 알아두세요. 개인정보가 무엇인가, 민간정보가 무엇인가, 고유 식별정보, 정보 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보의 주체. 그러니까 정보 주체는 우리가 만약에 카메라를 CCTV를 찍었다 그러면 그 CCTV에 찍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 개인정보 처리자는 CCTV에 찍힌 그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을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최종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까지. 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까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상의 제한 원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보존제여가지고 피부에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씻어내는 제품에만 보존제 이거 사용하세요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0.002로 특이하게 좀 길다. 너무 이게 소량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0.002로 그리고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그 화합물 이거 똑같죠? 비슷하게 생겼죠? 이름이. 그래서 똑같이 0.0025%가 됩니다. 자, 벤질 헤미포름 알데히드 이거는 여기랑 좀 비슷해요. 0.15%. 그러니까 생긴 게 좀 비슷하다는 거죠. 영역만 빼면. 자, 5브로모 5나이트로 일산 디옥산. 자, 요거는 0.1. 자, 소디움 라우로일 코시네이트는 따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헥세디딘은 0.1%, 소디움 아이오데이트는 0.1%, 온데실레이트
메틸칠레닉 애시드 및 염류는 0.2%. 징크 피리치온 기억나시죠? 0.5%. 페녹시 에탄올도 1%였고 페녹시 이소프로판올도 1%였습니다. 하지만 페녹시 에탄올은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페녹시 이소프로판올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씻어내는 제품에만, 다음 중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보존제가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멀전의 유형과 HLB. 자, HLB는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자, HLB는 하이드로필 리포필 밸런스라고 해서 얼만큼 물에 그리고 기름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얘기한다. 친수냐, 친유냐, 밸런스, 척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HL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친유에 가깝다. 친유. 그리고 20에 가까울수록 친수성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계면활성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WO가 이 정도 수준, OW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세정제도 여기 있고 소포제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가용화제. 그래서 1에는 친유, 1에 가까운 것은, 20에 가까운 것은 친수라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중, 여기 이제 에멀전 상태를 한번 더 보자고 하면 수중 유형이라고 해서 물 속에 오일이 있다 하고 또 오일 속에 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얘는 자, 크림은 크림인데 좀 기름기가 아주 많은 약간 메이크업 제품 등에 보면은 요런 제형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초 화장품 제품은 OW 제형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안료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료는 자, 무기안료, 유기안료, 뭐 복합이 있는데 일단 무기는 돌가루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유기는 합성돼 가지고 나온 거. 그래서 유기안료는 물이나 기름 등의 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유색 분말. 자, 레이크는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자, 염료는 물에 녹는데, 물에 녹는 거에다가 여러 가지, 가해서, 자, 물에 녹기 쉬운 염료에다가, 뭐, 칼슘 등의 염이나 항산 알루미늄, 항산 지르코늄 등을 더해가지고, 일부러 물에 녹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립스틱이나 블러셔, 네일 에나멜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질 안료는 베이스가 되는 안료, 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카, 탈크, 카올린, 세리사이트라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체질 안료. 자, 몸체. 라고 생각하셔서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안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타르색소,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거든요. 콜타르에 함유한 원료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으로 합성한 거, 이거를 이제 타르색소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정해놨어요. 자, 백색 안료는 자, 피복력이 주된 목적이고 이제 요거 우리 많이 사용을 하죠. 자외선 차단 원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 톤업 크림에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기안료가 어떤 거며 레이크가 어떤 거며 체질안료가 어떤 거며 타르색소, 백색안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업 영업 범위, 요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내용물 원료, 그리고 수입된 내용물을 소분, 제조 수입된 화장물 내용물을 소분. 단 어떤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 제조된 벌크 내용물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단순하게 고체 비누 자른 거는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계면활성제의 분류. 우리 계면활성제 관련해가지고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뭐냐,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뭐냐, 양쪽선 계면활성제가 뭐냐,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뭐냐, 이렇게 문제에 단답식으로 적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선다형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데, 피부 안전에 관련한
어느 게 제일 안전한가, 또 세정력에 관련한 게 어느 것이 제일 세정력이 강한가라는 거 이거 꼭 잊지 말고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그 50분 벼락치기 안에서도 이거 언급을 했었는데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피부 안전에 관련해서는 양이온이 가장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양이온. 그래서 양이온이 가장 자극되고 그 다음에 음이온, 그 다음에 양쪽성, 그 다음에 비이온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정도면 비이온, 양쪽성, 음이온, 양이온을 갈 거고요. 자, 세정력은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그런데 보니까 양쪽성은 음과 양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 다음에 양쪽성, 그 다음에 양이온, 그 다음에 비이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극도나 세정력이 가장 낮은 것들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우리 나올 거 또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위의 평가 이거 진짜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1차 시험 때 이걸 틀렸어요. 선다형으로 나오면 이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험성 확인, 결정, 평가, 결정 뭐 이렇게만 외웠었는데 이게 단답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안타깝게 틀린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그래서 위해도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 이 4가지 단계. 위험성 확인, 결정, 그리고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저처럼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암기해서 4번. 자, 이건 진짜 여러분들 계속 외우셔야 돼요. 계속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 자,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미백 성분은 어떻게든 외우겠다. 주름 개선 성분도 어떻게든 외우겠다 했는데 자외선 차단 원료는 이거 모르겠다. 뭐가 30개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어요. 이렇게. 드로메트리졸 이거는 우리가 1%라고 했어요. 자, 여기 앞에 0.5가 붙었어요. 이게 뭘까요? 자, 한도는 그 우리 고시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배합 한도의 고시 부분에 보면 맨 밑에 기본은 0.5부터 %부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내가 쓴다 그러면 드로메트리졸이 1%까지 쓸 수 있지만 그 기본은 0.5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0.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드로메트리졸 1%까지 기본은 0.5. 그리고 벤조페논, 우리 지금 벤조페논 3, 4가 있었잖아요. 벤조페논 3, 4는 5%까지였고 벤조페논 8만 3%. 그리고 4%짜리가 2개 있어요. 4메칠 벤질릭 캠퍼. 자, 그럼 보세요. 4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4. 자, 아마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4%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 원료를 직접 단답식으로 쓰시오라고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찾는다?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4%라고 보시면 되고, 페닐 벤즈 이미다졸 설포닉 애시드. 이거는 이제 외워주셔야죠. 페닐.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외울 거라고 하면 페닐이잖아요. 페닐, 벤즈, 이미다졸, 설포닉 애시드. 요거는 이제 산데 뭐 페닐 하면은 우리가 뭐 4 하면은 F잖아요. 이 페닐은 그 페닐은 아니겠지만 약간 패자가 F라고 생각해서 4. 이거 너무 성급한 뭐 저 나름대로의 너무 이게 갖다 대는 것 같지만 아무튼 뭐 갖다 대더라도 외우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5%에 해당하는 것들이 에칠, 트리아존, 살리실레이트. 우리가 에칠, 헥실, 메톡시, 시나메이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7.5.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고 그냥 7.5. 그리고 나머지 에칠은 5%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디갈로, 트리올리에이트, 멘틸, 안트라닐레이트, 벤조페논 3, 4. 이거는 우리 외웠죠. 벤조페논 8은 3%, 벤조페논 3, 4는 5%.
그리고 시녹세이트, 시녹세이트 5글자니까 5%. 자, 부틸메톡시디, 벤조일, 메탄. 자, 벤조가 또 있잖아요. 벤조. 자, 이렇게 외우세요. 벤조페논 3사는 5. 또 벤조가 들어가도 5. 벤조페논 8만 3. 이렇게 저 혼자서 막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외우는 방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 자, 옥토는요, 옥토가 뭐죠? 옥토버. 10월이에요, 10월. 지금 우리 옥토버 17,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이에요. 옥토버 17. 자, 옥토는 당연히 10이죠. 옥토 하면은 옥토버는 10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호모살레이트 10%.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징크디타늄은 당연히 25%. 여러분들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10%짜리 또 있네요. 볼까요? 자, 이소아밀, 비스, 에칠, 핵실, 디소듐, 페닐, 디벤즈. 이거는 다 긴 거예요. 긴 거.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원료 중에 보면은 앞에 좀 짧은 거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긴 게 쭉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애들은 좀 외워주시고, 긴 거는 10에서 15인데 15만 하나 외워주시면 되죠.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이 15. 그죠? 그다음에 이소아밀, 뭐 비스, 에칠, 핵실. 그 뒤에 제가 이제 긴 거는 좀 짧게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한 건데, 뭐 저 나름대로 해봤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 방식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세모 제거제 원료 치오글리콜산 80%, 치오글리콜산 80% 크림제, 이것도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치오글리콜산 함량은 3에서 4.5%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여드름 피부 완화제 살리실릭 애시드 0.5%. 자, 살리실릭 애시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살리실릭 애시드 보존제로도 사용이 되고, 영유아 어린이, 만 4세, 13세 어린이는 사용 금지, 세정제는 가능하다. 자, 그냥 일반 세정에는 2%, 두발 세정제는 3%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탈모 증상 완화 원료, 요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요거. 자, 덱스판테놀, 비오틴, L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액 50%짜리. 자, 징크피리치온은 가루예요. 그래서 액을 만든 거예요. 다른 거 넣고. 그래서 50%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탈모 증상 완화 원료인데, 자, 징크피리치온은 보존제로 사용할 때 몇 프로? 0.5%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씻어내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5번 볼게요. 화장품 제조업 이거 했었죠? 직접 제조, 위탁 제조, 1차 포장. 자, 책임 판매업 준수사항. 자,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자, 이거 제조업자로부터 이 서류를 2개 받는다. 뭐죠? 제품 표준서, 품질 관리 기록서. 우리 그 제조업에서 4가지 기본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조 관리 기준서, 그리고 제품 표준서, 제조 관리 기록서, 품질 관리 기록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 중에서 뭐가죠? 제품 표준서랑 품질 관리 기록서는 누구한테? 책임 판매업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0.5% 이상 함유 원료, 그 제품이 있잖아요. 0.5, 그 원료들이 있으면 안정성 시험 자료를 언제까지?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즉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얘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외워볼까요? 자, 레티놀 유도체, 그리고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 유도체, 그리고 토코페롤, 그리고 과산화 화합물, 그리고 효소. 그래서 레티놀, 아스코빅 애시드, 토코페롤, 과산화 화합물, 효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뭐 어떻게 외우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방식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레아토 과효,
레아토, 과효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비타민 A, C, 유도체, 토코페롤 그러니까 비타민 A, C, 토코페롤 비타민 E 세 개죠. A, C 과하네 효소가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 제조업 결격 사유 요거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하겠죠?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개는 책임 판매업, 제조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세 개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조업에 있어서만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위에 등급 요거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어떤 원료들이 위에 등급 가나다에 포함되는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나를 먼저 이렇게 외워두시면 다는 그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 이제 가는 뭐예요?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용한 원료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벌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등급이고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에 잘 맞게 하라 그랬는데 안전관리를 안 한 거예요. 안전용기 포장 위반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 이런 애들은 나등급 나머지는 다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수 대상 화장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안전용기 영업 금지 그죠? 여기 지금 다 회수 대상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금지 원료 안전 기준 미달 사용기간 자, 회수 대상 화장품의 행정처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5분의 4 하면 면제 그죠? 3분의 1 회수 등록 취소할 때는 업무정지 2에서 6개월 정도 해주고요. 업무정지일 때는 3분의 2 경감. 그래서 3분의 1, 2의 6, 3분의 2. 자, 3분의 1, 2의 6, 3분의 2. 그리고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회수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해주고 업무 정지할 거를 2분의 1 정도 경감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숫자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꼭 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차 포장 시 표시는 내용량이 10에서 10g 이하 그리고 샘플일 때 이렇게 합니다. 자, 화장품의 명칭 자, 이게 기본이 4개가 완전 기본이고 얘는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화장품 명칭, 영업자, 제조번호,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 자, 이게 왜 옵션이냐면 이거는 이제 판매자가 이 표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제조업자는 이거 중 4개는 다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수 성분.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1차 표정 표기를 할 때 전 성분을 다 표시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이게 포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면은 지금 전 성분을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한 가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뭐 표시 성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색소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은 타르색소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원료들이 타르색소, 금박, 샴푸, 린스에 들어가는 인산염,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 효능 원료, 배합 한도 화장품 원료 있었죠. 배합 한도 화장품 원료, 보존제와 기타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표시를 해줘라. 자, 이것도 무조건 외워주시는 거. 자, 여기 지금 별표 3개씩 다 해놨어요.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 관련한 겁니다. 4가지. 자, 얘는 이렇게 선다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답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자, 안전하냐, 그 다음에 제형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사용 참여에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유효성 평가,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는 국내외 전문기관, 딴 나라, 다른 나라, 기능성 화장품 자료, SCI 논문에 등재된 걸 내면 되고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이나 다른 나라 기능성 화장품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평가. 자, 안전성 시험 항목 평가 방법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성, 감작성, 광독성, 광감작성, 눈 자극성, 1회 투여 독성, 반복 투여 독성, 변 이원성, 인체 사용 시험,
그 뭐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 광독성이 뭔지, 광감작성이 뭔지, 변이원성이 뭔지, 인체 사용 시험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살리실릭 애시드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존제 0.5. 자, 영유아 어린이 13세 이하 어린이는 제품에 금지한다. 단 샴푸는 사용할 수 있다. 세정제는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드름 기능성은 세정에 0.5, 기타 세정 2%, 두발 세정 3%.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원자재. 자, 이거 표기할 때 채취 전에는 백색, 중립이란 뜻이죠. 중립. 아무것도 없어요. 적합하면 우리가 보통 청색하면은 좋은 신호. 그죠? 그 적색하면은 나쁜 신호. 그리고 검사 중이면 황색.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고, 백색, 청색, 적색, 황색 여러분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화장품의 안정성 변화, 이것도 화학적으로 변색, 퇴색, 변치, 오염, 결정, 이런 것들 결정이 석출된다는 것은 화학적. 물리적으로는 분리, 침전, 응집, 발분, 발한, 결환, 휘발, 고화, 연화, 균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암기하세요. 7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과태료하고 벌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위반했을 때. 자, 제가 가장 나올 수 있는 거는 100만 원, 50만 원인데, 자, 요것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년 이하는 안전용기, 부당표시, 광고 위반, 샘플 판매, 소분 판매, 실증 자료 안 한 사람. 그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자, 200만 원은 영업자 준수사항 1, 2차 포장 기재 위반, 가격 표시 위반, 그리고 인증 유효기간 경과 후 미갱신한 것. 그러니까 뭐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받고 다시 갱신하라 90일 이내에 하세요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100만 원, 50만 원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하나 외워주고 1년짜리 하고, 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위험 화장품 있죠.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가지고 사용한 거, 아니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뭐 화장품 영업한 거,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 제일 큰 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4가지만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나요? 목이 너무 타네요. 자, 여러분들도 뭐 드시면서 하세요.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 있잖아요. 저도 이거 뭐 올리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강의를 올리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리교재 필요하다, 정리교재 팔았는데 괜히 또 정리교재 받고 이렇게 허접한 걸 이렇게 파냐, 또 이런 소리 또 들을까봐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제가 또 이 강의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제 무덤을 제가 판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도 지금 집에 못 가고 며칠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이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찍다가 뭐 NG 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뭐 애드립 같은 거 찾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편집하는 동안에 이게 막 자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게 보통 1시간 반을 영상을 찍으면 1시간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0분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찍어요. 중간에 이제 뭐 이상하게 들어간 걸 좀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편집하는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교환 작성하는 거, 그리고 해서 아무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싫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 보면은 좀 상처도 받고, 또 뭐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막 하시는 분들 보면, 광고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광고는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광고가 싫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광고 없이 이 영상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 제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다른 강의 사이트에 지금 올릴까 생각 중인데,
다른 강의 사이트에서도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수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자,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품질 보증. 자,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과 체계적인 활동. 자, 일탈 이거 나올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기준 일탈 이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제조, 품질 관리 활동 등의 기준을 벗어난 거. 그리고 합격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또는 실험 결과. 이런 결과들을 얘기를 하는 걸 기준 일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조와 품질 관리 활동 등의 기준을 벗어난 걸 일탈이라고 하고,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거를 기준 일탈이라고 합니다. 자, 불만. 자,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정보.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겠죠? 교정, 측정 기기를 그러니까 잘 맞는지 우리 체크하는 거. 이게 잘 맞냐 안 맞냐 기계를 이제 기계를 교정한다고 하죠. 요 교정. 그리고 제조 번호. 자, 제조 단위분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표시된 번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하시면 돼요. 자, 벌크 제품. 충전 이전에 제조 단계에서 끝낸 제품을 벌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충전하지 않고 그냥 아직 작은 용기에 그러니까 작은 용기에 담지 않은 거를 벌크 제품이라고 하죠. 공정관리, 판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공정관리라고 합니다. 자, 출하, 주문 준비와 관련된 작업과 운송 수단에 적지 않은 활동으로 제조소 바깥으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성 심사 의뢰 시 제출 서류. 자,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안전성 자료. 우리 이거 아까 안전성 자료 했었잖아요. 단회 투여 독성, 안전막 및 점막 자극, 광독성, 광감작성, 1차 피부 자극. 자, 요게 이제 다른 예성 문제 보니까 1차 피부 자극인데 이걸 이제 2차 피부 자극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라는 게 있었어요. 피부 감작성, 인체 첩보. 자, 그래서 심사 의뢰 시 제출 서류라고 하면 기원 및 개발 경위 자료, 안전성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 자료. 그래서 이제 효력 시험 자료랑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을 하고요. 자외선 지수 및 자외선 A 차단 등급 설정 근거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 5가지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도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영유아 화장품, 어린이 광고의 안전성 자료. 자, 여기 보시면 제품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있어야 되고요.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빙 자료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를 사용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 제조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염류. 자, 요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텔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염류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염류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그리고 아민으로 끝나는 거 에탄올, 아민, 그 다음에 라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페이트,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까지 여러분들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텔류는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분일, 페닐, 에스테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의 화장비누 유리 알칼리는 0.1 이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화장품 전성분 표시대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뭐 다 아시겠지만 화장품 원료가 있으면 이걸 다 쪼개요. 다 쪼개가지고 이것도 A라는 원료, B라는 원료 다 있으면 다 쪼개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 화장품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쭉쭉쭉 하고 1% 이하 성분은 착향제나 착색제 순서 상관없이 뭐 랜덤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광용기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또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유해 사례. 자, 사용 중에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질병,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해 사례. 자, 실마리 정보 이거 나왔었거든요. 자,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거를 실마리 정보라고 한다. 자, 비타민 이름도 한번 알아볼까요? 비타민 A, 카로틴,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피리독신, 12, 코발아민,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 애시드, H는 비오틴, 비타민 P는 플라보이드, 비타민 E는 뭐죠? 토코페롤. 여기까지. 비타민 A는요, 이게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가 이제 카로틴이 되는 거고, 일단 일반 비타민 A 레티놀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 비타민 A의 전구체가 카로틴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도는요, 이거는 1회 특별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 저도 사실 이 점도는 어떤 이렇게 걸쭉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약간 이런 화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에 얼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유체와 스핀들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 저항을 측정하는 저항값,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 뭐 한 번 더 본다고 하면 점도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 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 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교환, 반품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교환 반품, 이게 나왔었어요. 교환 반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보면 알겠는데, 이 문제 중에서 교환 반품 괄호를 딱 해놓고 적으라 하면 좀 잘 못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일회 특별시험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교환 반품 업무. 이게 괄호가 나왔었습니다. 교환 반품 업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 화장품 천연 함량 했었죠. 95%, 유기농 10%, 유기농 함량은 천연 함량 포함해서 95%. 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허용 보존제 있었습니다. 벤조익 애시드, 벤질 알코올, 살리실릭 애시드, 소르빅 애시드, 디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그 염류, 이소프로필, 알코올, 테트라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아세테이트까지. 그런데 요 벤조익 애시드와 벤질, 살리실릭, 소르빅, 디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는 우리 그 보존제, 우리 그 허용이 한도가 있는 보존제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벤조익 애시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0.5%, 0.5%. 그리고 벤질 알코올은 기억나시나요? 1%. 이거 꼭 알아두세요. 살리실릭 애시드 5%. 또 나왔습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역류화 안 되고, 세정에만, 역류화 세정에는 사용할 수 있고, 자, 여드름 화장품 0.5% 세정, 그리고 기타 세정 2%, 두발 세정 3%.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소르빅 애시드 0.6%, 디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0.6%.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서 자연 대체 곤란화 원료 5% 이내 사용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베타인, 카라기나, 레시틴,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오리자놀, 안나토, 카로티노이드, 잔토필, 앱솔루트, 콘크리드, 레지노이드, 라놀린, 피토스테롤,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글라이코리피드, 잔탄검, 알킬베타인까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천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자연 대체 불가능한 원료 5% 이내 사용 가능하다. 한번 보시고요. 자, 석유화학 원료는 2%를 초과할 수 없다. 2%를 초과할 수 없다. 알킬 카르복시메틸, 디알킬 디모늄 클로라이드, 알킬 디모늄 하이드록시 프로필 하이드롤라이즈드 식물성 단백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자, 실증 자료, 실증 방법. 자, 요거 선다형도 나올 수 있고 단답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체 외 시험이라든지 인체 적용 시험이 단답식으로 나왔었어요. 지난번 시험에.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결과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회, 특별시험에 나왔어요. 그 광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재현성 관로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 완전 구석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걸 맞출까. 근데 저 같으면은 아마 틀리기는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알려드렸고, 가나딜이라고 됐네요. 가나딜이. 이게 저희가 정말 이거 급하게 만든 거라 가지고 오타가 좀 있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막 불현듯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이해 부탁드립니다. 가나다라. 이거 한번 보세요.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결과 요건. 자,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기관이 시험한 거. 자, 국내 대학은 대학 연구실이 좀 많고요. 화장품 관련 전문 기관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제 메일에도 뭐 그런 실험하라고 계속 이런 기관에서 계속 메일이 옵니다. 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 전문 기관에서 실험한 거는 쳐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시험 절차.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시험 절차가 아니라 표준화된 시험 절차에 따른 시험. 그리고 시험 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증명. 그래서 신뢰성 보증 업무를 수행한 자료여야 한다. 외국의 자료는 한글 요약문 및 원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자, 이게 우리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뭐 맞춤형 화장품 준수상, 책임 판매업체의 준수상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10가지, 제가 10페이지를 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벼락치기에서도 했던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10페이지는 그냥 시험 치기 전에 혹시나 또 잊어버렸을까봐. 디옥산이 얼마였더라? 수은이 얼마였더라? 그 검출 허용 한도가 얼마였더라? 막 이렇게 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관련해 가지고는 피부의 구조라든지 뭐 표피, 진피, 피하지방 부속기간까지 해도 되고,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거 멜라닌 관련해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관련하면 자외선, 여러분들 자외선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외선 파장이 A, B, UV, A, B, C 파장 다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자외선 A가 어떻게 나오는지, SPF가 뭔지, PA가 뭔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시고, 자외선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공부를 하시고요. 자, 여기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게 뭐죠? 얼굴에 기미 주근깨, 멜라노사이트, 그죠? 멜라노좀, 멜라닌. 자, 멜라닌을 형성시키는 멜라노사이트는 표피 기저층에서 생성돼서 멜라노좀 형태로 합성된다. 그래서 기미는 뭐냐? 갈색의 색소 반으로 임신 중에 난포 호르몬이나 MSH 증가 요인 등으로 본다. 그래서 자외선 조출 또는 경구 피임약의 복용으로 악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미가 또 뭔지, 그리고 멜라닌이 뭔지, 멜라노좀이 뭔지, 멜라노사이트가 뭔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시험 치시길 바랄게요. 여기 지금 또 보면 표피, 진피 있죠? 각질, 투명, 과립, 유급, 기저층. 그리고 이제 세라마이드가 우리 피부에, 우리 표피에 있는 세포 간지질이라고 했어요.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그래서 수분을 방어하고 외부로부터 그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세라마이드를 이용해서 크림 만든 게 크림 세라라고 있습니다. 자, 천연 보습인자 NMF, Natural Moisturizing Factor. 자, 요거 종류에는 아미노산,
젖산염, 피릴리돈 카르본산염, 요소 암모니엄 구연산염, 소듐 PCA, 소듐 락테이트까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모발의 구조에서 제가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여러분들 이거는 사진으로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예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는 공부했던 거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모모세포, 모유두까지 모모세포가 뭔지 자 말발굽 모양 뭐 있죠? 모양이 작은 세포층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하는 게 모모세포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모발 성장 주기에서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자 이게 뭔지 각각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 암기하세요. 10번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올려드린 영상 그리고 벼락치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암기 스파트까지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가 다 되셨나요? 이제 시험을 칠 차례인데요. 이제 목금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실습 강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그 조제 관리사를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할 능력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한테 오셔서 많이 배워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 1년 이상 그 경력이 있으면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제는 섞는 거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고 내용물과 원료를 섞고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원료를 섞었을 때 이 제형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풀어질지 그리고 이 원료와 이 내용물에다가 이 원료를 섞으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 강의 관련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와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니까 제가 큰 그 인강 업체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고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는 힘들지만 새로운 분야에 한 발짝 다가가는 도전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만약에 불합격 하시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plore your destiny. 당신은 합격할 거니까요. 합격하세요. 안녕.